자, 망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2014년도에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 그대로입니다. 자, 설단 현상이 있습니다. 설단 현상은 인출의 실패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내지 않고 혀 끝에 맴돈다 그래서 설단 현상이라 하죠. 이거는 인출의 실패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기억 요소는 색인, 연합이 적을수록 간섭이 적어지므로 쉽게 기억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색인이나 연합, 우리가 이제 분류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분류가 잘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색인이 많을수록, 연합이 많을수록 우리가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수록이 아니라 많을수록이라 합니다. 2014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색인이나 연합이 많을수록 여기 간섭은 필요 없고요. 이제 여기 연합이 많을수록 이제 쉽게 기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딱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색인화되고 연합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어떤 장서 체계가 뭐 사회과학 쪽이다 그러면 사회과학 쪽으로 딱 분류가 돼 있고, 인문학이다 그러면 인문학이 딱 분류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을 때 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섭 현상이 좀 줄어들어서 쉽게 기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일화 기억보다 의미 기억에 대한 정보의 망각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일화 기억은 어떤 사건에 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의미 기억은 지식이거든요. 따라서 망각이 적은 것은, 정보의 망각이 적은 것은 바로 의미 기억이 더 적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장기 기억에 축적한 것은 망각이 일화 기억보다는 더 적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망각은 유사한 정보 간의 간섭의 동그라미요. 이게 이제 간섭 이론과 연관성이 있죠. 간섭에 기인한 인출 단서의 부족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순행 간섭, 역행 간섭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입니다. 자, 1번 문제 해결했고요. 1번 문제는 예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건 아주 쉬운 문제죠. 엘렉트라 컴플렉스, 여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와 연관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남근기죠. 남근기입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아, 남자는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남근기 때 현상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간의 휴식기간을 가진 후에 소거된 반응이 다시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학습이 돼서 나타났는데, 자, 첫 번째 휴식기간이 지났어요. 휴식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소거가 되거든요. 사라졌는데, 자, 소거된 반응이 다시 나타나네요. 이것을 우리가 자발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회복의 개념이에요. 2번이 답이고, 자, 자극 일반화, 변별 조건 형성, 고차 조건 형성에서 자극 일반화는 우리가 보통 색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얀 쥐를 보고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하얀색을 보면 다 무서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자극 일반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별 조건 형성, 변별 자극이라고도 하죠. 변별 자극이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밖에서 들어온 신호가 그게 보상받을 것인가 보상받지 못할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변별 조건 형성이라 말하고, 고차 조건 형성은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고차 조건 형성은 우리가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종소리를 주고 그 다음에 먹이를 줬잖아요. 자, 이랬을 때 타액이 분비됐어요. 침이 분비가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종소리만 줘도 타액이 분비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종소리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불빛이 들어갑니다. 자, 불빛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소리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건자극이었던 것이 무조건자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타액이 분비되죠. 불빛만 줘도 타액이 분비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조건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순위 조건형성 또는 고차 조건형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인본주의 성격 이론인데요. 인본주의 성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무의식적인 욕구나 동기 강조한다. 정신분석 이론이죠.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학자는 반두라와 왓슨이다. 자,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죠.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고 왓슨은 행동주의 이론의 학자입니다. 나눠야 됩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학자다. 외부 환경 자극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 환경, 결정론이죠.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자, 마지막 개인의 성장 방향과 선택의 자유에 중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개인의 성장 방향, 이것을 우리가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 하죠.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 이것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조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가지 중에 하나. 이게 바로 인본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학자는 칼 로저스입니다. 4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어려운 부분 없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문제 별표입니다. 자,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 처음 나온 문제고요. 우리가 보통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애착과 연관성이 있는 이론인데요. 애착하면 생각나는 학자가 보울비죠. 그래서 보울비의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틀린 것은 입니다. 자,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은 자기와 1차 양육자와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한 세트의 믿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관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관계. 그래서 여기 자기를 우리가 아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와 1차 양육자가 누구냐면 엄마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아이와 엄마,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한 세트의 믿음들을 우리가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애착이란 말을 앞에서 해드렸었죠. 상이한 애착 유형의 영화는 우리가 애착 유형이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이하다 그랬으니까 자, 이 영화는 상이한 관계의 작동 모델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애착의 유형이 다르면 내적 작동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맞습니다. 즉,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상이한 아동은 상이한 기질, 정서적 반응성의 특징적 양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게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입니다. 자, 상이한 아동, 다른 아동은 상이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반응성, 우리가 애착이 이제 정서적 반응이니까 반응성의 특징적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매우 어린 아동은 그냥 영아라고 하면 돼요. 매우 어린 아동은 두려움이나 과민성이나 활동성이나 긍정적 감정, 기타 정서적 특성에 대한 성향에서 서로 같을까요? 제가 그랬죠. 애착 유형에 따라서 아이가 내적 작동 모델은 달리 본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영아는 두려움이나 과민성이나 활동성, 긍정적 감정, 기타 정서적 특성에 대한 성향에서 자, 예를 들어서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어린 아이, 영아가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나 과민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활동성이나 긍정적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특이성 또는 상이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로 같다 하면 안 되고요. 서로 다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내적 작동 모델은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4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2014년에도 나왔던 건데요. 행동주의적 성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행동주의 학습 이론 하면은 학습의 원리로 성격을 설명하는 거 맞고요. 자, 상황적인 변인이 중요할까요? 유전적 변인이 중요할까요? 제가 앞에서 뭐라 했죠? 환경 결정론이라 그랬잖아요. 행동주의 이론은 환경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 변인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키너는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는 행동과 결과를 강조한다. 자,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조작적 조건하거든요.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조작적 조건하니까 앞에 주어인 스키너가 맞습니다. 맞고요. 모든 행동을 자극과 반응이라는 기본 단위로 설명한다. 이게 누구죠? 네, 파블로프입니다. 파블로프가 자극과 반응의
고전적 조건하로 이야기를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